네, 신주입니다. 곧 할로윈이라서요. 어떤 재미를 드릴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코스튬을 입어봤습니다. 네, 시작은 재밌지만 영상 내용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할로윈에는 어떤 사건을 해볼까 검색하다가 이런 기사를 찾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할로윈에 집 주변을 돌며 사탕을 받아오는 문화가 있대요. 얼마 전에 이 과정에서 펜타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 중이지만 아직 출처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더 문제는 이 똑같은 사건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자기가 비싸게 돈 주고 산 펜타닐을 아이들에게 일부러 나눠줄 리는 없어요. 아무리 크리스마스라도. 우리나라에서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 불특정 다수에게 먹이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이게 방화범들의 심리와 비슷하거든요. 자기가 한 짓으로 피해가 생기는 걸 지켜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유형의 범죄고요. 이번 펜타닐 사건도 비슷한 이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왜 유독 할로윈에 아이들에게 펜타닐을 나눠주고 있느냐? 그건 할로윈의 역사를 알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헬로윈이 맞는 발음이지만 우리나라엔 할로윈으로 잘못된 표기가 들어와서 자리 잡은 거예요. 왜 헬로윈이 맞냐? 어느 나라든 한 해의 마지막 날이 1년 중 가장 큰 기념일이 되죠. 행사도 많고. 약 2000년 전 지금의 영국과 프랑스 북부 땅에 살던 켈트족은요. 1년을 10개월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이 가장 큰 기념일이었죠. 이날 서우인이라는 축제를 했습니다. 서우인은 켈트족 전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신이에요. 새해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이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죽은 가족의 영혼이 집에 돌아온다고 믿은 겁니다. 하지만 이때 부르지 않은 유령이나 마녀, 악령 같은 무서운 존재도 같이 따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켈트족은 미리 동물의 머리나 가죽으로 변장해서 귀신을 피하려고 했어요. 이런 문화를 가진 켈트족 땅을 나중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죠. 이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거든요. 그리고 8세기에 그레고리 3세 교황은 5월에 있던 성인의 날을 서우인 다음 날인 11월 1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켈트족 땅에 들어온 로마 제국은 당연히 기독교 문화인 성인의 날을 더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우인은 단순히 성인의 날 하루 전이라고만 부르게 된 거죠. 성인이 고대 영어로 헬로우스거든요. 서우인은 하루 전이니까 그럼 헬로우스 이브가 되는데 이걸 줄여서 헬로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할로윈은 19세기 후반 미국으로 유럽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기독교와 같이 전파된 건데 이걸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이 기가 막히게 상업화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할로윈인 겁니다. 이날 우리나라는 저처럼 거의 변장만 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사탕과 초콜릿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트릭 오어 트릿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도 켈트족이 단 음식으로 사악한 영혼을 달래려고 한 관습이 전해지면서 과자를 받고 싶은 아이들이 귀신인 척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할로윈은 이런 재미가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고요. 10월에만 1년치 사탕과 초콜릿의 4분의 1 정도가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날만 되면 자기를 켈트족 전설에 나오는 죽음의 신이라고 착각해서 찾아오는 아이들을 귀신으로 생각하고 사탄같이 생긴 마약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뭐든 간에 할로윈은 아이들을 위한 날이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도 많아지는 날이 됐다는 겁니다. 할로윈의 역사가 깊듯이 이 사건의 역사도 꽤 길거든요. 마약만 아니지 똑같은 사건은 이미 50년 전부터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는 1974년 미국 텍사스주 디어파크라는 곳에서 살던 8살의 티모시라고 하는데요. 10월이 되면서 할로윈만 기다렸어요. 왜냐면 평소에 부모가 단 음식을 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은 사탕과 초콜릿을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10월 31일이 됐죠. 티모시는 엄마가 준비해준 유령 옷을 입고 여동생인 5살 엘리자베스와 아빠 손을 잡고 이웃집을 돌며 사탕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비가 와서 두세 집밖에 못 들렸고요. 다행히 그래도 부모가 사탕을 많이 사뒀어요. 밤이 됐고 티모시와 엘리자베스는 잘 시간이 됩니다.
티모시는 아빠에게 자기 전에 받은 사탕 하나만 더 먹고 싶다고 졸랐거든요. 아빠가 평소라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할로윈이라 그런지 의외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티모시가 얼른 사탕 바구니에서 제일 좋아하는 픽시 가루를 집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파는 그 아폴로처럼 종이 빨대 안에 들어있는 사탕 가루거든요. 이게 믹스커피처럼 끝을 찢어서 뜯어야 돼요. 하지만 티모시가 마음이 급한지 빨리 먹고 싶어서 잘 못 열길래 아빠가 대신 뜯어줬고요. 티모시가 얼른 입에다 털어 넣습니다. 픽시 가루를. 그러더니 우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감동한 게 아니라 픽시 가루에서 쓴맛이 난다는 거죠. 아빠는 입을 헹구라며 주스를 줬고요. 티모시는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사탕과 주스를 동시에 먹는 운 좋은 날인 줄 알았지만 1시간도 안 돼서 병원에 가다 사망했어요. 건강했던 아이가 할로윈에 갑자기 죽었고 사망 원인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독극물 중독이라는 겁니다. 의사는 몸에서 성인 2명의 치사량 정도인 시안화 칼륨 성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티모시는 자기 전에 픽시 가루가 아니라 청산가리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먹자마자 쓴맛이 났던 거고요. 아빠가 준 주스로 입을 헹궈도 맛이 사라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 뒤론 배가 아프다며 구토하다 경련까지 일으켜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했던 거죠. 여기서 더 문제는 이 청산가리 사탕을 받은 사람이 티모시 말고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여동생인 엘리자베스의 사탕 바구니에서도 같은 픽시 가루가 발견됐고요. 같은 동네 아이 3명의 사탕 바구니에서도 비슷한 양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아이들은 아직 그 픽시 가루를 먹지 않아서 살았지만 다음 날이라도 얼마든지 4명도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할로윈에 아이들을 나눠주는 사탕에서 청산가리가 나온 건 분명히 불특정 다수의 아이를 노리기 위해 범인이 저지른 분명한 살해의 의도일 거예요. 그럼 누가 대체 왜 아이들을 노렸냐는 겁니다. 경찰은 티모시가 사탕을 어느 집에서 받았는지 그날 같이 있던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여러 집을 가서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문을 다 열지 않고 팔만 내밀어서 픽시 가루를 준 집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5개를 받았고 자식들에게 2개, 나머지 3개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문제의 픽시 가루를 범인에게 직접 받은 아이는 티모시와 동생이고 다른 아이들은 티모시의 아빠를 한번 거쳐서 받았던 겁니다. 경찰은 티모시 아빠의 진술대로 픽시 가루를 줬다는 집부터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리바이가 있거든요. 직업이 항공교통관제사예요. 근무 시간이 일정하진 않지만 10월 31일엔 밤 11시까지 일하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사건 순간에 현장 부재를 증명했어요. 이 사람은 범인일 수가 없죠. 유력 용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혐의를 벗었지만 경찰은 5일 만에 진범을 잡습니다. 범인의 정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범인인데요. 30살의 로날드 오브라이언으로 아이 2을 키우는 가장이고 교회 집사입니다. 이 사람도 할로윈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게 티모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빠가 자기 아들을 죽인 비속 살해라는 거죠. 1994년생인 로날드 오브라이언은 평범한 아빠였어요. 하지만 과거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까지 최근 10년간 21군데를 바꿔가면서 일했거든요. 한 곳에서 6개월도 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이유는 뭐냐? 습관성 도벽과 공금 횡령 때문이고 체포될 때도 일하던 안경점에서 절도 혐의로 해고 직전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일단 경제 개념이 너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10만 달러의 빚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으로는 한 55만 달러 정도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쯤 돼요. 이미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몇 달째 갚지 못했고요. 집과 차는 압류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로날드는 사건이 일어난 해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큰 돈을 또 내고 있었어요. 은행에 내도 모자랄 돈을 어디에 냈냐? 은행이긴 한데 보험회사입니다. 쌓여가는 빚을 해결하려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마당에서 놀고 있는 자기 아이들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1974년 1월부터 로날드는
아내 몰래 아이들 이름으로 매달 $10,000씩 내는 보험 2개를 가입했고요. 사건 한 달 전에는 보험사도 반대하는 같은 상품을 하나씩 더 가입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엔 다시 $10,000짜리 보험을 또 가입합니다. 지금은 이런 이유로 어린 아이들의 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 당시는 보험 약관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아무나 가입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매달 $70,000를 생명보험으로 내왔고 사건 전 주말에는 오브라이언이 다른 지역의 화학용품점을 가요. 시아나 칼륨을 사려고 했는데 여기선 사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독극물로 분류되니까 개인에게 파는 양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약국을 들러 필요한 만큼을 조금씩 모읍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아이들에게 줄 픽시 가루도 한 봉지 샀어요. 티모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라 일부러 픽시 가루를 골랐고 집에 들어오기 전 차 안에서 이 픽시 가루에 시아나 칼륨을 담은 거죠. 하지만 이대로 사건이 벌어지면 과도한 보험 가입 때문에 자기는 유력 용의자가 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의심을 피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건 당일 로날드는 티모시와 엘리자베스와 집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청산가리가 든 픽시 가루를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티모시만 먹은 거고요. 티모시는 좋아하고 자주 먹던 픽시 가루지만 이날을 잘 뜯지 못해서 아빠인 오브라이언이 도와줬어요. 가루를 바꿔서 재포장했기 때문에 아이의 힘으로는 뜯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찢어준 건데 이게 결국 아빠가 주는 청산가리를 아들이 먹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들이 쓰러지자 아빠는 놀란 척 하면서 구급차를 불렀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부터 걸었죠. 티모시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하던 경찰은 이웃집이 수상하다고 진술한 이 로날드 오브라이언의 거짓 진술과 아이들의 생명보험 내역, 사건 다음날 보험회사에 문의한 내역, 그리고 경제 상황들을 볼 때 아빠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건 정황 증거밖에 안 된다는 걸 또 아는지 로날드 오브라이언은 당연히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티모시의 엄마가 그날 아들이 집은 사탕은 사실 픽시 가루가 아니라 사탕으로 코팅한 사과였는데 아빠가 픽시 가루를 먹이라며 부추겼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동생은 티모시의 장례식 날 로날드는 장기 휴가 냈고 아들 보험금으로 쇼핑하느라 오지 않았다는 증언도 했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로날드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 재판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배심원제로 열렸거든요. 법리적으로는 더 의심할 방법이 없어요. 증거가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배심원 눈에는 이 상황이 너무 뻔했거든요. 거기에 로날드를 의심하게 되는 진술까지 나오자 1975년 6월 3일 첫 재판에서 로날드에게 1급 살인 1건과 4건의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재판 시작 46분 만에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는 71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큰 사건의 재판이 이렇게 빨리 끝나다는 건 그만큼 증거는 없지만 정황들이 확실하다는 이야기고요. 재판 결과 나오자 아내는 소송을 통해 이혼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텍사스는 사형제도가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자주 합니다. 그래서 수감 10년째인 1984년 3월 31일 형이 집행됐는데 원래는 전기의자형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형 집행 방식이 인도적으로 바뀌면서 독극물 주사를 맞게 됐어요. 마지막 유언에서도 로날드 오브라이언은 이 집행은 실수라면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날 300여 명의 사람들이 텍사스의 헌츠빌 교도소 앞으로 모였어요. 집행장 앞으로. 트릭 오어 트릿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할로윈 문화를 이용해 복수한 거죠. 그러면서도 부모들은 한동안 누가 사탕을 주면은 받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청산가리에서 마약으로만 바뀌었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마약은 또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이들이고요. 시작할 때 그 펜타닐 기사를 보고 이 사건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로윈 특집으로 준비한 사건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빚을 갚으려고 자기 자식에게 할로윈에 청산가리를 먹인 로날드 오브라이언의 비속살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